시장에서 도를 쉬어야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종목은 SKC.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리기판 관련 대장주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거래일 연속 강세 사이클을 만들어가는데 성공하면서 국내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순환매를 선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상 이 유리기판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CES 2025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테마 중 하나죠. 그와 반대로 현재 CES 2025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초부터 강세를 보이다가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CES 2025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양자 컴퓨터가 왜 조정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는 투자처는 유리기판과 더불어서 어떤 테마가 있는지 관련 종목까지 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또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을 주도했던 이유 중 하나가,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양자와 관련된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다.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더 높은 데이터 처리 속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걸 맞춰갈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양자 컴퓨터가 유일했고,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이후에 조기 상용화를 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강세 사이클을 형성을 했는데,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젠슨 황 엔비디아의 CEO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가 15년 안에 상용화될 수 있다면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빠른 편에 속하지만, 길게 잡는다면 30년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용화 시기는 20년 뒤 2045년이죠. 최근에는 2030년 이후 조기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반면 2045년까지는 굉장히 먼 얘기 때문에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AI의 산업 판도를 바꾼 인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공실력 자체가 남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시장 전망이 엇갈리면서 관련주들의 조정이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조정과 함께 대체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는 게 바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이 이번 CES 2025에서 젠슨 황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유리기판을 판매한 것과 같은 뉘앙스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SK 같은 경우에는 SKC를 통해서 CES 2025에 유리기판 실물을 전시했죠. 그리고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품인 고성능 GPU에 이 HBM이 반드시 탑재가 됩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올해 16단까지 개발이 되었는데, 향후 2030년이 넘어간다면 이 HBM도 50단까지 넘어갈 수 있고, 플라스틱 기판으로 50단까지 쌓아가게 된다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발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력 효율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죠. 근데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소시켜 줄 수 있고, 나아가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초미세 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율조차 높여갈 수 있어서 이 유리기판은 원래 반도체 업계에서 꿈의 기판으로 불렸습니다. 근데 SK가 보다 빠르게 상용화를 준비하게 되면서 이 유리기판을 추후에 엔비디아에다가 직접 공급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유리기판 관련주가 현재 강세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CES 2025 오늘까지 정리된 내용으로 한 가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삼성과 더불어서 LG전자까지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CES 2025가 아니라 2022년부터 로봇 시장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실제로 관련 상품들도 출시를 했었죠. 근데 이제는 단순한 로봇 가전제품이 아니라 LG전자가 휴머노이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LG전자의 조주환 CEO도 휴머노이드가 바로 미래 전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듯이, 골드만삭스가 전망을 했던 것처럼 2030년 이후에 휴머노이드 시장은 무려 매년 50조 원 이상의 규모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삼성과 더불어 LG전자 또한 공격적인 M&A를 기반으로 로봇 시장에 빠르게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SK 또한 물리적 AI를 통해서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SK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쪽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휴머노이드
쪽으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물리적 AI가 적용되는 게 바로 로봇 시장이죠. 그래서 SK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교두보로 삼아서 로봇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국내 3사인 LG와 삼성전자가 현재 로봇 시장, 특히 휴머노이드 관련 시장에 공격적으로 M&A를 병행하고 있어서 SK 또한 조만간 로봇 시장 진출을 선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현재 시장에서 양자 컴퓨터 연초부터 강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양자 컴퓨터가 조정을 받고 있고, 이 대신 부각되고 있는 게 바로 유리기판 테마입니다. 젠슨원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근사치를 약 20년 뒤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2030년에 대한 조기 상용화 기대감은 식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조정을 받으면서 동시에 올라온 이슈가 최태현 회장이 젠슨원과의 회동을 가지면서 유리기판에 대한 공급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실제로 강세 사이클을 형성했고, 양자 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는 투자처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모두 휴머노이드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로봇 관련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이나 중국보다는 한 수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향후 신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 전략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SK 또한 엔비디아와 이 피지컬 AI, 물리적 AI입니다. 물리적 AI 제한 이후 로봇 시장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 이 엔비디아를 통해서 엔비디아를 교두보로 삼고 로봇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국내 3사 또한 로봇 시장에 전부 진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주들을 좀 정리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태성입니다. 이 태성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관련 부품주로 해석될 수 있는 종목이고, 실제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큰 폭의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바닥부터 턴어라운드 형태로 움직인다면 유리기판 관련주 순환매가 나올 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YC캠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관련 핵심 소재 3종을 개발하면서 현재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고 여전히 강세 사이클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유리기판 관련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SKC입니다. 사실 긴 흐름을 놓고 본다면 SKC가 대장주가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SK에서 유리기판을 엔비디아에다가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오피셜로 확인된 게 아니라서 기대감만 가지고 갈 때는 대장주보다는 중소형주 또한 하나의 투자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알려드릴 종목은 SPG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휴머노이드 감속기를 개발했고 7월부터 공급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한다면 국내 감속기 관련주 중에서는 정말 우량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죠. SPG가 취급하는 감속기는 로봇에서 관절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핵심 부품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종목은 로보스타. 로보스타와 더불어서 로보티즈까지 동일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LG전자에서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로봇주입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약 30%가 넘어가면서 LG전자가 최대주주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7.4%로 2대주주에 등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로봇 관련 M&A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로보스타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련주로 부각이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로봇 산업의 대장주는 아무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휴머노이드 관련 대장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유일한 주도주,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 중소형주를 본다면 이렇게 보시고 대장주를 본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꼭 파고드는 전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무릉도원 또한 보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17만원 부근까지 계속해서 모아둔 상황이고, 이 종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 전후로 삼성전자에서 본격적으로 인수를 위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미리 매수를 해놨었는데, 현재는 콜옵션을 행사했고 주도주로 부각이 되면서 신고가 범위 안에 있죠. 마찬가지로 저희는 홀딩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무릉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플로봇, JC현 시스템까지 사실상 로봇 관련주, 양자 컴퓨터 관련주, 그리고 드론 혹은 반도체 NPU 관련주로도 볼 수 있는 복합 테마 종목까지 모두 준비를 해둔 상태라서,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약 8%가량 수익 실현 완료가 되었고, JC현 시스템은 약 12%,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약 20%가량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준비해둔 종목들로만 누적 약 40%가량의 수익을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2025년 시장 방향성에 맞춰서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좋은 종목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무릉도원에서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무릉도원 입장하셔서 많은 분들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릉도원뿐만이 아니라 라이브 방송에서 매일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인사이트와 더불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라이브 방송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진행이 되는데 구독, 알람 설정 눌러두시고 들어오신다면 많은 도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또 내일 같은 시간에 만날게요.